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그 사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마왕님과 그리고 뱅진님을 모셔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운입니다. 벤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포라디오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네, 뭐 고급 레스토랑에 온 줄 알았어요. 드세요. 먹어도 되나요? 네. 아까 분명히 이거 편집점 잘린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요. 이게 진짜 빵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DP를 진짜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인. 진짜 빵입니다. 짠. Cheers. Cheers. 네. 편집점 바뀌니까 마시지 마세요. 네.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나요? 저번에 왔을 때랑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고급 레스토랑 느낌의 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딱 그 느낌 나요.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저희 웨이터? 여기 수건 하나 딱 걸친 다음에 부르셨으니까 오징어 삼아. 그런 컨셉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요. 그러면 오늘 또 어떤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연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신 접시 위에 종이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컨셉이네요. 공포를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제공한다. 이런 큰 그림이죠. 맞아요. 그 청구서는 시청자들에게. 뭐지? 계산은 저쪽에서 하실 겁니다. 뭔 소리지? 각자 자기의 사연이 이제 자기 접시 앞에 있는데 이거는 저번처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맞아요. 고급. 제 전공대로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가위바위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심리전이에요. 남자는 주먹, 남자는 주먹.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건가요?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군요. 남자는 주먹이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저 오늘 짠 거 같지만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또 뱅지님이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뱅지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마왕 형님,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뱅지 씨 사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명품 뜯을 때 그렇게 뜯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뜯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뜯는 거예요. 잘 뜯네. 다 했네 이제. 암실이요? 무슨 뜻이죠? 어두운 방을 암실이라고 하죠. 암실. 그래요. 그 사진 동아리나 어두운 동아리 분들이 이렇게 암실에서 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 대표적인 게 사진 동아리 말고 뭐가 있죠? 미스테리 서클? 외계인 서클? 고스트 헌터? 그럼 고스트 헌터 동아리에 만약에 이제 제가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네. 하실 겁니까? 전 무조건 합니다. 왜요? 형님이 하니까요. 우리 마왕 형님. 저는 뭐 지옥 끝이라도. 갑자기 왜 이래? 혹시 뭐 동아리는 어디 동아리이셨죠?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동아리는 영화 제작 동아리 하나랑 밴드부. 이거요? 기타. 기타 등등. 따랑땅땅땅. 기타 제가 좀 쳤었죠. 일렉이시구나. 네. 일렉 기타. 일렉. 형님 되게 드럼 아니었습니까? 또 아는 척한다. 드립 이 자식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암실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형님 저는 안 물어봐 주시죠.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분량 다 뽑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우리 뱅진 씨는 동아리 가입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예? 없으시잖아요. 아닙니다, 형님. CA 활동 어디서 하셨어요? CA 활동 정확히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벨리 댄스부였습니다. 벨리 댄스요? 전 남자 벨리 댄서 추천도 이렇게 흔드는 거야? 한번 그러면은 빠빠빠. 여기 가운데서 한 번만. 가운데서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어깨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골반을 더러워. 더러워.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 감사합니다. 제가 봤는데 뭔가 배운 애는 맞아요. 벨리 댄스 제가 봤는데 네. 배웠네요. 진짜 배웠습니다. 예. 어이가 없네. 벨리 댄스를 배웠다고. 요거 하나 때문에 자기 물어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하루 준비하고 있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CA부 때 등산부가 비 오는 날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서 완전 땡보다라고 했는데 완치가 되시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실제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맨날 갔어요. 위에 선배님들은 안 갔다고 완전 땡보라고 그랬는데 와 맨날 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쉽다. 그때부터 허벅지 근육이 어마무시하지 않았나. 저 등산 좋아합니다, 형님.
등산이나 갈까? 자네? 전 좋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지옥 끝까지 따라오신다면서요? 근데 산은 아니야. 산은 아니에요. 아무튼 올라갔을 때 산의 경치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 산 정상하고 좀 비슷한 암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산 정상하고 비슷한 암실 말씀이십니까? 왜냐면 산 정상 올라가면 예. 눈앞이 깜깜해. 너무 힘들어서. 좋아요. 암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몇 번 질문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암실을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본인 집이 암실이라고. 예,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 촉 보면 알죠? 아, 맞습니다. 제 집이 좀 암실처럼 지금 돼 있는데 썩 좋지 않아서 안 가고 있습니다. 마흥이 형님. 저는 뭐 그런 컨셉으로 꾸며놓은 데를 가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필름을 인화하는 암시를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기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흔한 건 아니죠. 그 사진 필름하는 데를 직접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 한번 쭉 들어봤으니까 이제 약간 좀 삼천포로 샜는데 또 우리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 삼천포 자체가. 좋아요. 우리 암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암실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암실입니다. 제가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계약직일을 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제가 일하던 때 그 학교는 공업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학업동과 실습동이 나뉘어져 있었죠. 제가 일하던 사무실은 바로 이 실습동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넓지 않았고 저 외에 직원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단둘이서만 사무실에 있다 보니 사실 수다를 떠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저희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도 더운 바람만 느껴질 뿐 너무 더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 볼이 점점 빨갛게 익어가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며 올라가 쉬라더군요. 선생님이 가리킨 곳은 실습동 4층 맨 끝에 있는 암실이었어요. 가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암실로 올라가 쉬었다 오곤 했거든요.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어 낮잠 자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30분만 쉬고 오겠습니다 하고 암실로 향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어지러울 지경이었거든요. 수업 중이어도 1층은 제빵제과 학생들 실습실이라 늘 시끌시끌했어요. 언제나 맡기 좋았던 빵 냄새도 그날은 너무도 싫더군요. 천천히 복도를 나와 외부 나선형 계단을 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암실은 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죠. 그렇게 암실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희한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걸어놓은 사진들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빨간 작업등만 켜놓고 커다란 실습 책상을 2개 이어 붙인 후 바로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책상에서 학생들이 흘린 현상액 냄새에 시큼함이 훅 올라왔지만 저는 지쳤던 탓인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을 맞춰두고 잤던 것 같은데 저는 알람이 아닌 다른 소리에 잠에서 얼핏 깨고 말았습니다. 찰박찰박. 누군가 사진을 현상하고 있었는지 현상에게 사진을 담그고 살살 흔들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을 보니 아직 이 실습실을 이용할 학반은 없었죠. 저는 자고 있던 제 자신이 조금 민망했지만 학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암시 이후 시간 아닌데 누구니? 수업 안 들어가도 되니? 그런데 제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집은 집게만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담그고 있으면 필름이 타지 않나? 생각하며 저는 책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사진 현상이 재밌어도 규칙이니 반으로 돌아가 수업부터 들으라고 타이를 생각이었죠.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 교복은 딱 붙는 H라인 스커트 형식의 치마였는데 뒤돌아선 학생의 교복은 플레어 스커트 형식의 요즘 아이들 치고는 치마 길이가 길어 보였습니다. 외부인인가 싶어 저는 얼른 다시 물어봤습니다. 누구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전히 묵묵부답.
하지만 찰박찰박 필름 흔드는 손의 움직임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학생이라니. 저는 결국 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얘, 너는 무슨 과 몇 반이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현상액이 가득 담긴 트레이에 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무례함에 놀라기도 전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암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를 향해 돌아본 학생의 얼굴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 코, 입, 그 어느 것도 없는 매끈한 달걀 같은 것이 저를 향해 돌아보는 순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단숨에 1층으로 내려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문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선생님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저 귀신 봤어요. 예? 귀신? 이 선생 괜찮아? 아니, 너무 힘들면 그 반차 쓰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숨을 몰아쉬며 말하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제 안색을 살피셨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대낮에 학교에서 귀신이라니. 얼굴이 없어요. 눈, 코, 입 다 없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어가며 제가 본 것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너무 심각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있나 보네. 세상에. 야, 학생들도 거기서 얼굴 없는 귀신 봤다 그랬었거든. 네? 전 처음 듣는데요?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인다던데. 이 선생 조심해. 가뜩이나 무서운데 한 번 보이면 계속 보인다니. 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여름방학 전까지 무조건 암실은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이라 그런지 학교에서 에어컨 수리를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날은 갈수록 더 덥고 행정실로 잠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이제 슬슬 눈치가 보였죠. 결국 맞은편 선생님이 제게 먼저 암실에 다녀오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또 그 얼굴 없는 학생을 만날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더위를 이기지 못한 저도 결국 선생님을 따라 암실로 향했습니다. 암실은 늘 그렇듯 어둡고 선선했어요. 선생님은 에어컨 온도를 조금 더 낮춘 후 테이블을 붙여 얹어 누우셨습니다. 겁없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한참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시원한 곳에 누워있다 보니 점차 경계가 풀렸습니다. 선생님도 슬슬 졸렸는지 말수가 줄어들더니 색색거리는 소리가 곧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곁에 딱 붙어 눈을 감고 있는데 드르륵 탁 드르륵 탁 실습용 인화기구가 있는 곳 쪽에서 필름 넘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저는 선생님 옆에 더 꼭 붙어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제 뒤로 따라 눕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선생님의 팔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나가요. 선생님 일어나요. 제가 조용히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깼는지 선생님이 뒤척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저는 눈을 떠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야! 하지만 제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자마자 본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얼굴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아닌 귀신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비명에 놀라 일어난 선생님은 어째서인지 제 등 뒤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며 벌떡 일어나자 제가 붙들고 있던 얼굴 없는 학생이 스르륵 책상을 통과하여 바닥으로 사라졌습니다. 귀신! 귀신? 어디? 귀신 또 봤어? 난 안 보이는데. 방금 제 앞에 아무래도 이 선생님 기가 허약해졌나 보다. 나가자, 얼른. 아예 밖으로 나와 교정 벤치에 앉아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학업동에서 실습동으로 넘어오시던 디자인과 선생님 한 분이 저희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제 안색이 너무 창백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는 말에 저는 머뭇거리다
솔직히 귀신을 본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도 들은 이야기라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암실에 얼굴 찾으러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막 생겼을 무렵 출판과가 있었는데 예쁘고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여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그 학생은 사진에 관심이 많아 사진 동아리부에 들어갔는데 거기 담당 선생님이 이제 막 부임해 인기가 많았던 젊은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동아리부는 자주 야외 촬영을 나가곤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선생님과 그 여학생이 몰래 사귄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소문은 아니었나 봐요. 암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진 동아리실이 있던 그곳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단둘이 있는 걸 사진부 애들이 자주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오해일 가능성도 있지만 소문이 그렇게 돌았는데도 두 사람이 자주 부실에서 함께 있다 보니 소문이 잡히기는커녕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아리실에서 누군가가 여학생의 얼굴에 염산을 뿌렸다는 겁니다. 여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학교 복도를 뛰쳐나와 바닥을 나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대요. 얼굴을 잃은 여학생은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지만 끝끝내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CCTV 같은 게 있던 시대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특정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학교 명칭이 바뀌고 교복이 바뀌는 그 긴 시간 동안 실습동 4층 끝 교실에서 얼굴 없는 여자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올해 이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그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딱 맞네. 염색 안 한 긴 생머리, 쌍꺼풀 없고 이게 큰 눈, 약간 둥근 턱까지. 그 귀신이 찾아다닌다던 그 얼굴이랑 닮았어. 아무래도 그 학생이 저와 닮은 얼굴이지 않았을까 싶대요. 어쩐지 듣는 내내 믿기지 않으면서도 찜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경고하듯 제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암실에 가지 말라고요. 계속 그 귀신을 보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암실에서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자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두운 암실에서 그 친구의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 불을 켰더니 어디에 부딪힌 것인지 얼굴에 크게 상처가 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결국 성형을 해야 할 정도로 얼굴이 깊이 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목격했다는 학생들에겐 암실에 가지 말라고 지금도 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귀신을 보게 된 것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웬만해서는 암실에 가지 마세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뭐.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리 더워도 암실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해 더 이상 그 학교에 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학교의 암실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서 얼굴 없는 여학생이 자신의 얼굴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범인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다 너무. 그 눈이나 얼굴 형체가 없는 귀신에 대한 썰이 굉장히 많은데 오래간만에 듣네요. 정말 그런 귀신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눈, 얼굴이 없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간은 상대방의 시선에 따라서 의도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나 얼굴이 없어버리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거든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쓴 상대방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군요. 네. 그래서 인형탈 알바 쓴 그 어린이나 그 알바탈들이 많이 맞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의도를 알 수 없으니까. 아, 무섭다. 일리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고 싶습니다. 보면 뭐 하실 거예요? 눈, 코, 입이 없어. 네? 눈, 코, 입이 없다. 귀는 있어. 근데 보면은
업적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이제 썰풀 게 생기니까 그래서 좀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보면 죽어요. 그럼 안 보고 싶습니다. 죽지만 100억을 벌어요. 그래도 안 보고 싶습니다. 걔가 100억을 들고 있어. 만나자 그래. 만날 거예요? 근데 죽어. 근데 100억이면 만나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나볼 만해서 살면 가져가는 건데 예, 죽어. 무조건이요. 모르지 그거. 아니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시는 그냥 죽어. 아, 장난이고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귀신을 의외로 좀 만나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귀신 만나면 귀찮잖아요. 지금 사람도 귀찮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나 보이지, 너나 보이지, 너나 보이지 하고 되게 귀찮을 것 같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진짜로. 저는 그래서 귀신을 찾아다니지만 아이러니하게 귀신을 안 봤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의외인 것 내 의외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예. 요리를 하고 싶지 않은 거하고 좀 비슷한 거겠죠. 약간 좀 정체성의 특이점이 와가지고 진짜 귀신 있나? 좀 의심이 좀 많아요 요즘에. 진짜 있다고 좀 기울고 있으면서부터 제가 지금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눈, 코, 입 없는 귀신. 근데 얘는 말 못 하잖아요. 눈, 코, 입 없어서. 나도 못 볼 텐데. 근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얼굴 없는 귀신 나오면 소리로 이렇게 대처를 하던데. 아, 무서워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좋아요. 암시의 귀신을 목격한 사람은 전부 특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들으셨죠?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까지를 제가 알려주세요. 일단 암실은 어두운 곳이지만 그 빨간색 빛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어두운 공간에서 귀신을 볼 때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묘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엇비슷한 걸 보더라도 다 비슷하게 좀 묘사가 통일되거나 또는 그냥 다 같은 존재를 본 거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그 여고 같은 데는 변태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좀 확 예, 막 옷을 입고 오는 거야. 여고생 복장을 해가지고. 그 네. 아무도 없는 암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찍은 사진 하면서 하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들어온 거지. 얘 공부 안 하고 뭐해 하는데 그 사람이 가발을 쓰고 있던 거야. 대머리야.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발을 위로 탁 올린 거지. 이렇게 탁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뭐야 대머리를 딱 보고 눈, 코, 입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리 있어요. 일리 있나요? 왜냐면은 가시거리가 좀 안 좋잖아요. 맞아요. 잘 안 보이니까 일리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듣고 싶어요. 이게 편집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변태분이 어떻게 웃는다고요? 잘 나왔구만 막 이러면서. 저 묘사가 너무 디테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진 씨는요? 저는요. 네. 어떻게 웃으세요? 자신이 변태다. 그 현상 할 때 어떻게 웃었었어요? 현상할게요. 콧구멍 왜 커져? 저는 긴장하면 콧구멍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콧구멍이 갑자기 화났다고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데? 형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히히히히. 좋았어. 왜 끝까지 안 해? 자꾸 멈춰. 야, 이제까지 봤던 모습 중에서 제일 평범했어. 이거 잘하는데 형이?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귀신, 암실 귀신은 범인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얼굴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걸까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범인을 찾는 거 아닐까. 한이 맺혀서. 왜죠? 그냥 그쪽에 촉이 가는 이 이야기에 촉이 가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을 찾는다? 그럼 좀 닮은 사람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한이 맺혀서 범인을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얼굴이 없어져서 귀신이 됐어. 그런데 내가 한 명을 찍으면 그 얼굴을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난 진짜 한 막 만년은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저게 나을 거. 제일 먼저 누구 얼굴을 훔치실 거예요? 지금이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지금이면 시원이 얼굴을 훔치지 않을까요? 형님이 더 잘생겼는데요. 아니 시원이가 더 잘생겼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분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네. 저도 생각이 달라요. 그냥 눈이 없어서 나갈 길을 잊어먹은 거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까. 헤맨다. 그쵸, 흔적. 그러네. 의도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해 버렸네요. 그리고 암실이 없어지면서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럼 갈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무지성인가요, 형님? 이런 귀신들? 아니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망자라고 해요. 망자. 이거는 망자라고도 표현하지만 고스트 헌터 세계에서의 용어는 그 남아있는 흔적이라 그래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여기에 매여 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원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원한이 더 염산이 부여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원한이 엄청 센 거야. 그러면은 지방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방령은 사실 이제 그 땅에 박혀 있는 걸 지방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방령이라고 할 수 없던 부분이 뭐냐면 지방령은 한 번 그러니까 거의 폐가 같은 데 많이 있고요. 박혀 있는 애가 누군가를 죽여서 이 자리를 대체를 시켜야지 자신이 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안 죽었잖아. 지방령이 그럼 지방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수사기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땅에 있는 수사기가 지방령.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